안녕하십니까? 가압성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금 입출금에 대한 세무조사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입출금을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입출금에 대해 자금 세탁 행위 및 탈세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탈세의 의도가 있든 없든 다음에 소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세무조사의 대상에 선정되게 됩니다. 과세와 관련한 여러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제도가 복잡다단하여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이며 이와 연관되어 국세청의 소득지출분석 시스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제도의 개념들을 보시겠습니다. 개념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 그리고 국세청 등의 자료 및 정보 제공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의 역할을 잘 알고 계실 테니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혐의 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불법 거래, 자금 세탁 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기구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 보고 기준금액으로 알고 계시는 1천만원의 근거가 되는 FIU라고 부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핵심 제도 2개와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TR이라고 부르는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출범 후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2010년에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1천만원으로 하향되었고 2013년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됨에 따라 더욱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달리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보고를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준금액이 없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보다 더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TR이라고 부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보고를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1거래일 동안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1거래일 1천만원 입출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각 은행별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입니다. A은행에서 990만원을 입금하고 B은행에서 990만원을 입금하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 달라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은행 ATM기와 은행 거래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ATM기 500만원 현금 출금과 은행 500만원 현금 출금은 보고 대상입니다. 세 번째, 동일한 은행의 입금과 출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적용합니다. 입금을 990만원 하고 출금을 990만원 하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 계좌이체는 입출금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수표 입출금은 1천만원 이상이더라도 보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입출금 요령을 보시면 결국은 현금의 입출금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현금이 아닌 은행 거래는 자동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함께 아셔야 하는 PCI로 불리는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입니다. 국세청 보유 과세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5년간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소득과 납세자의 재산정과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일정 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 증가액 및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탄류 혐의 금액을 도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방식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5년간의 재산 증가액과 해외 체류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같은 5년간 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최근 5년간 신고 소득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을 탄류 혐의 금액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의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면 PCI 시스템은 소득에 비해 소비 수준이 과도한 경우를 찾아내고 만일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PCI 시스템이 적용하는 곳은 사회적 문제 업종인 치약 화학업종, 법인의 오너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이용하여 사적으로 소비 지출 및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검증,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이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 시,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환급 대상자 및 고액 체납자 관리에 적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이유는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그리고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제각각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여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대표님이 고액현금 거래 기준 금액을 아시고는 하루에 900만원씩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게 되면 비록 고액현금 거래의 FIU로의 전산 자동 보고는 피할 수 있으나 의심 거래에 해당되어 보고가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심 거래 보고 제도의 기준 금액은 삭제되어 1천만원 미만의 거래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에 당연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FIU는 보고된 해당 행위의 거래를 자체 분석하여 불법 거래라 판단하면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또한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으면 FIU는 그동안에 축적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2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부서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만일 통보서를 받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자신을 자금 세탁 거래 혐의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의심거래보고제도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 2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보시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STR이라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심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의심거래 금액의 기준이 없으며 반드시 현금 입출금이 아니라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CTR이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1거래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자동 전산 보고되며 의심거래보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의심거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이지만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의심거래보고제도가 또한 보완합니다. 물샐 틈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FIU, 금융정보와 연계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으로 차명계좌 적출까지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세청에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 입출금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사용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셔서 억울한 혐의나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가압승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임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